쪽 정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단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을 뿐 순차적으로만 쭉 나열을 하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수영도를 잘 깔끔하게 좀 그려서 하나하나씩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기하학적 정의에 대한 설명에 맞춰서 숫자를 대입하고 그 전 번째 거로 가는 건데, 지금 문제가 A1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 모든 A1이라고 하는 거는 A1의 종류가 여러 개로 이제 갈려져서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 A5가 5이다라는 상황 설정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A5가 5인데 그 A5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A4, 여기가 A4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4를 넣은 거잖아, N에다가. 그지? 그럼 3, 4, 12. 10-A4라고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이제 AN, 얘가 이제 4보단 커야 돼. A4가 4보다 클 때는 위에 거. A4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래 거를 쓴다는 얘기지. 근데 A5가 지금 얼마야? 5잖아. 얘네 둘 다 5라고 놓고 보면은 A4가 5가 되는 첫 번째 줄에서의 구조는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A4가 이제 5일 수 있는 거지. 밑에서는 A4가 뭐 나와야 돼? 여기도 A4가 5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식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 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A4는 똑같이 5가 나오긴 하지만 밑에 구조가 아니라 위에 구조에 의해서 5가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를 찾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도 같은 구조로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4가 지금 확실히 뭐야? 5가 된 거야, 5. 그럼 A4가 5에서부터 또 출발을 하는 거죠. 3, 2 이런 식으로. 이제 A4가 5예요. 그럼 이제 얘가 5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A3지, A3. A3가 5보다 크지? A3가 5니까 3보다 크네. 그럼 A3는 5라고 해도 되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3가 다시 5. 밑에서 가면은 여기가 이제 A4일 때 여기다 3 넣는 거죠. 3, 3은 9,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A3가 A4, 5가 된 거야. 그럼 A3는 뭐가 돼? 2가 되는 거네. A3가 2면 3보다 작가 되네? 그럼 A3가 2가 되는 것도 맞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A2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가 이제 A3가 지금 뭐야? 다시 5지? 오면은 A2가 2인 거 오면 되는 거네. 그치? 똑같이. 빨리 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A2 2를 넣으면 3이 6 빼기 2, 4 빼기 A2가 5다. 그럼 A2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네. A2는 마이너스 1. 맞나요? A2는 마이너스 1. 또 되는 거죠, 이렇게. A3가 2일 때, 그럼 얘가 이제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A2가 2가 되는 거지. 근데 A2가 2보다 커야 되거든? 안 되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A3가 2. 여기다 2는 거 3이 6 빼기 2 빼기 A2. 4 빼기 A2가 2. A2는 2. 그럼 A2는 2. 2보다 작거나 같다. A3가 2면 여기 n에다가 2를 넣죠. A2 3이 6 빼기 2 4 빼기 A2가 2야. 그럼 A2는 2네. A2는 2보다 작거나 되니까 A2는 2가 되는 게 맞네. A2는 2밖에 안 되죠. A2는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1. A1을 이제 만들자. A1. 그럼 A1은 일단 5가 하나 나오겠죠. 5. 그리고 여기다 1 넣으면은 1-A1이 5다. 그럼 A1이 뭐야?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리고 A2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마이너스 1. 이제 안 맞죠? 틀렸고. A2가 이게 마이너스 1이면은 1 빼기 A1이 마이너스 1. A1은 얼마? 2네.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지 않네. A2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나오는 거죠. A2가 2일 때. 그럼 얘가 2. 그럼 A1은 뭐야? A1은 2.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2. 1 마이너스 A1이 2. 그럼 이제 A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값들을 다 곱하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첫 번째 구조에서 좀 디테일하게 따져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4번 문제랑 동일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봐야 될 게 39번 봐봐. 39번. 자, 39번입니다. 자, 이런 시그마에 대한 어떤 합의 수열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이거 자체에 대한 수열을 하나로 그냥 치환을 해서 보는 거야. 그냥 BK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 이거 했어? 네. 아, 이거 이제 풀었었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 그리고 자, 오늘 7강입니다. 7강. 귀납적 정의에 관련된 이제 문제의 풀이는 이와 같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열해서 푸는 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 개의 문제들을 좀 복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걸 넘어갑시다. 수투로 갑시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에요. 자, 극한이라는 것 자체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의 값도 일치할 때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연속의 특징은 첫 번째, 함수의 값이 정의돼야 돼. 두 번째,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이 극한의 값하고 함수의 값이 일치할 때 우리는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간별로 나눠 놓은 상태의 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보면 항상 이 경계 라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다항함수 자체는 언제나 연속인 함수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연속에 대한 간단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연속이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의 1을 넣었을 때 값하고 오른쪽에서 1을 넣었을 때 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한에 대한 표기를 편의상 좌극한을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 1의 좌, 그 다음에 1의 우 이렇게 나눌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편의상 F1 좌, F1 우로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할 거고 1좌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을 말하는 거니까 1 우는 여기다 넣는 거죠. 두 개가 이제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A는 3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주는 문제.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들도 앞장에 나옵니다. 앞장. 모의사 딱 네 문제 나오잖아, 여기. 그지? 여기 중에 이 3, 4번에 나오는 문제 중이야. 그래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 0의 좌극한 얼마야? 아1.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 2.
그래서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빠르게 한번 쭉 풀어볼게요. 4번. 4번에 3. 그 다음에 6번에 2. 7번에 2. 9번에 2. 10번에 3. 12번에 3이죠. 이게 각각 얘가 지금 0에서 불연속인 상태죠.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a를 해서 제곱을 한 것도, 그러니까 얘가 0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럼 여기다 a를 더한 것도 0에서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0에서 불연속이 될 텐데, 그래서 0일 때의 연속성을 조사하면 되는 거지. 0 넣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13에 1, 14에 1, 15에 1 이렇게 나옵니다. 17번. 연속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속일 때, 그러니까 연속이다라는 말 자체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말 자체는 이게 리미트라는 극한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F1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그냥 F1인 거죠.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F1 값이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요거 해볼까요? 18번. 2번. 이죠? 20번. 20, 22. 두 개 해보고. 23, 25. 20번에 1번. 22에 2. 23은 그래프를 좀 관찰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절대값을 붙인 게 연속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x축, y축 잡아놓고 마이너스 1, 1, 2, 3.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 3이니까 지금 확실하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색칠하고 색칠 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x,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놓고 나머지 구간에서의 함수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절대값을 했을 때가 연속이다라고 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해야 되잖아. 여기는 어차피 양수에 위치한 거라 건드릴 거 없고 x축보다 아래쪽에는 얘만 딱 뒤집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구간에 이 직선을 그릴 거잖아. y절편이 a죠. 양수의 y절편을 갖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길이가 1짜리를.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근데 이게 절대값이 양수가 되려면 얘가 정확히 어느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1을 지나야죠. 이렇게. 그래야 이 부분이 올라갔을 때 여기랑 딱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1, 1을 지나는구나. a는 얼마? 2. 그치? a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얘는 b도 양수죠. 길이가 이제, 그리고 y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연속이 되려면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야 돼? 3,3을 지나야 돼. 여기를 관통해서 가야지, 이렇게.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절대값 쓸 때 양수가 되는 거니까. 3,3을 지나면
3b-2가 3이어서 3b는 5, b는 3분의 5. 더한다. 그래프 슬쩍 그려가면서 푸는 문제였어요. 25번, 4번. 넘어갈게요. 27. 빠르게 풉시다. 27. 27번에는 4번이죠. 이거는 지금 극한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구멍 뚫려도 상관없죠. 극한값은 1이고, 그지? 이건 3이다. 29번도 연속이다.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넣어서 이제 찾으면 되니까 4번. 30번.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3차 함수에 대한 두 극한의 결과가 1로 같다. 그럼 일단 이건 뭐죠? 미분하고도 이제 흡사 동일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리가 부정형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잖아. 부정형.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인수분해, 그 다음에 유리화 등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왔어요. 함수 극한의 이제 계산 내용이지. 근데 그 중에 이제 0분의 0꼴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0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면 나머지 분자 또한 뭘로 가야 돼? 0으로 가야만 한다.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0으로 가는데 나머지 하나가 0으로 안 가게 되면, 상수로 가게 되면 얘는 뭐야? 0분의 상수꼴이니까 발산하는 거지. 그지? 하나가 0으로 가는데 하나가 그냥 바로 0이야, 다이렉트로. 그럼 얘는 그냥 0인 거야, 0. 알겠죠? 그래서 항상 0꼴로 가면 0으로 간다. 그래서 일단 F, 이거 0이잖아. F 0이 얼마야? 0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F1이 얼마야? 0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x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긴 거야? 인수가 두 개 나오는 거지? x랑 x-1 하나 갖고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거네. 그럼 이제 얘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차례차례 여기다 넣어서 각각 극한값이 1이 되게 하는 구조로 문제를 풀면 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x의 x-1 ax 더하기 b가 1이다부터 계산. 약분 처리하고 0 넣으면 마이너스 b가 1이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x의 x-1 ax 더하기 b, 얘도 극한값 1. 그래서 이제 약분하고 a 더하기 b가 1.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얼마야? 2가 된다. 그래서 이제 fx가 완성이 되겠죠? fx는 2x-1 하고 x에 x-1, 2x-1. 그래서 f2는 2 곱하기 1 곱하기 2는 4, 3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극한값 계산의 문제였는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다른 풀이도 가능하죠. 왜냐면 여기서 두 번째 풀이 fx 자체에 대한 설정은 동일하게 가져가. 이게 0이고 0 나와야 되니까 f0은 0, f1은 0이어서 fx는 x의 x-1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야 이 표현이? 3차 함수 x분의 fx 미분 계수, 그지? 도함수의 정의죠? 빼기 0 빼기 f0인 거잖아. f' 0을 얘기하는 거네. f' 0이 뭐다? 1이다. 얘는 뭐야? 뒤에 f1 빼는 거지? f' 1이 뭐다? 1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a, b를 바로 찾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제 f'x는 곱의 미분법으로 x-1 ax 더하기 b x에 x-1 x에 ax 더하기 b 얘 미분하기 앞에 a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해서 0 넣었을 때 1 나오고 1 넣었을 때 1이 나온다 로 계산을 하면 0 넣어봐. 여기 0 넣으면은 이 밑에 거 다 날라가요. 마이너스 b가 1이다 이게 하나 나오고 1 넣어봐. 그럼 여기 날라가. a 더하기 b가 1이다 해서 이제 간결하게 계산이 딱 떨어지지. 극한값 계산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31부터 34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31번에 1, 32에 4, 33에 2, 34에서는 극한이니까 그러니까 연속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의 좌극한하고 여기서 우극한이 같은 거죠. 근데 여기다 바로 3을 넣을 수가 없어요. 분모에. 그지? 얘는 이렇게 해야 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여기다 3 넣은 거 3을 7에 넣으면 되죠?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구하는 거죠. 극한값 7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분자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3을 대입하면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해서 다시 넣어줘.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9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자를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3 넣었을 때 0 나온다라는 인수 정리를 통해서 분자가 x-3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무조건. 나머지 이제 뭘 가지고 있겠냐. 여기 x 들고 있죠. 그리고 상수를 봐봐. 이게 마이너스 3인데 이거 마이너스 3a 더하기 마이너스 9 됐잖아. 그럼 뒤에 뭐가 딸려오는 거야? a-3 이렇게 딸려오는 거지. a 플러스 3이죠. a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이제 x-3으로 나눠주면 약분 처리하고 6 더하기 a가 뭐야? 7이다. a는 1, b는 마이너스 12. 여기서 마이너스 11. 아, 빼는 거야? a는 1. 13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3점짜리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단계를 좀 한번 올라가서 쉬운 4점부터 한번 가볼게요. 방금 했던 이제 극한의 내용을 도형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보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렵지 않은 4점이에요. 19번. 함수의 그래프 위에 이제 교점을 통한 이제 문제를 푸는 이런 유형은 거의 동일해. 푸는 방식이.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꽤나 있었죠. 그지? 이런 경우는 일단 어떠한 길이를 나타내야 되잖아.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좌표를 통해서 표현해 줘야 되는데 좌표랑 길이랑 같은 게 아니고 그 좌표의 절대값이 길이랑 같다 라는 요 내용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2차 함수랑 같이 엮어서 나오면 2차 함수랑 엮어서 나온다? 그럼 2차 함수의 교점이 바로 2차 방정식의 두근과 같다라는 거지. 그지? 2차 함수 그래프에서의 교점 x좌표가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의 x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fx랑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gx에 대한 두 함수의 위치 관계는 fx는 gx라는 방정식으로 전환을 해서 나오는 두근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찾는 거죠. 이 두 개의 교점이 이 두 식의 방정식의 해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2차 함수 관련한 내용의 판별식부터 시작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근의 위치,
근의 부호, 근의 분리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2차 함수 딱 키워드 딱 보자마자 이게 쭉 나열이 돼야 돼. 머릿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각각의 요소들을 잘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길이를 통해서 요 극한의 결과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문자를 t에 관한 문자로 싹 다 정리를 해서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gt라는 게 뭔지만 찾으면 대신 gt는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바로 2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gt를 만들어 갖고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수로그 함수에서도 교점 이용해서 풀었던 내용들 있죠.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19번, 21번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9번. 자, x제곱 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래. 기울기가 1입니다. 직선의 특징이 기울기가 1이면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 45도라는 거. 탄젠트 세타 값이 1이다 라는 거. AB에서 만나고 A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직선 L에 대한 y 절편을 찾아라. 이 직선이 이제 뭔지 몰라요.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만 알잖아. 식을 이렇게 하자. mx. 근데 기울기가 1이지. 더하기 y 절편만 찾으면 되지. 근데 y 절편이 뭐야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합시다. 그러면 x제곱하고 x 더하기 gt가 만나는 두 교점, 바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뭐라고 한다?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럼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 두근은 실제로 이 A점의 좌표를 알파 콤마 뭐 알파 제곱으로 봐도 되고요. 얘로 봐도 돼요. 알파 더하기 GT. B의 좌표는 베타 콤마 베타 더하기 GT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AB의 길이가 얼마다? ET잖아, ET. AB 길이가. 그럼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얘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죠? 두 개의 루트가 E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양변 제곱하면은 4t 제곱.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얼마야? 2t 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봐. 여기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1. 두근의 곱 마이너스 GT.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고요. 1 플러스 4GT. 얘가 바로 얘랑 같아지는 거죠. 2t 제곱. 그래서 4GT는 2t 제곱 마이너스 1. GT는 4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문제를 다뤄보면 이런 표현으로 갈 수 있지. 사실 요 계산이 없어도 된다는 게,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실전 팁이야. 여기가 2t잖아. 그럼 이거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직각 2등변 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겠지. 그럼 요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t라고. 그럼 결국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 있죠. 여기서. 요걸 네가 이제 베타로 잡았잖아요. x를. 여기를 알파로 잡았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된다?
루트 2t가 된다. 격자 교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 똑같잖아, 식이 그러면. 그지? 기울기가 1일 때 직선을 갖고 이렇게 두 교점을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좀 더 접근 방법이 빨라집니다. 이것도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많이 해봤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 그래서 고민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왜냐면 그 유형의 풀이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딱 정확히 풀이 숙지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해. 막 뭘 고민해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교점 찾아서 계산. 이 정도 4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21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찾아가는 거예요. 직선, 곡선 두 점 만났다. A가 아닌 점을 C, B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라. 일단은 요 A점하고 B점에 대한 관찰을 좀 보기 위해서 X제곱은 X 더하기 T라는 방정식의 해로 두 교점을 잡아볼 거야. 마이너스 X, T는 0. 여기서 이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으면 A점의 좌표는 알파, 여기 A점의 좌표를 알파, 알파 플러스 T? 그러면 B의 좌표는 베타, 베타 플러스 T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로 딱 놓는 순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T.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또한 알파는 지금 일사분면에서 만났잖아. 알파가 양수예요. 베타는 음수가 됩니다. 이거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어? AH에서 그럼 AH의 길이가 뭐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이제 베타로 본 거잖아. 그럼 AH의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HC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자, HC의 길이를 찾으려면 C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거든요. C점의 X좌표가 뭘까? C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알파예요. 왜 그래? 대칭이니까. 그죠? 요 Y는 X제곱이라는 대칭인 함수와 요 직선 있죠? X축에 평행한 이 직선도 대칭인 함수지 Y축에.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도 대칭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HC의 길이는 점 C의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이용해서 HC의 길이는 뭐가 돼?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지. 이 둘을 뭐 해라? 빼라. 그럼 마이너스 2베타가 궁금한 거네. 그럼 마이너스 2베타라는 거는 베타를 알아야 되잖아. 그 베타는 뭐예요, 사실? 자, 우리가 세팅을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이 계산에서. 베타만을 요구한다면 그럼 바로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지. 근의 공식으로. 여기 나오는 x 값이 두 개 나오잖아. 2분의 1 풀마 루트 1 플러스 t 4t 이렇게. 근데 이 x 두 개 중에서 베타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게 베타죠? 그럼 베타는 뭐가 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t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2베타는 루트 4t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문제. 리미트 t의 0에 우극한일 때 t분의 요거 루트 4t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극한각 구하라. 요 극한각 어떻게 구해? 유리화 해야지. 4t 더하기 1 더하기 1 4t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해주면 t에 루트 4t 더하기 1 마이 더하기 1 분의 4t 더하기 이게 4t네 4t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0 들어가면은 2분의 4 해서 2. 그래서 이렇게 푸는 도형 문제였어요. 조금 난도가 조금 쉬운 유형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볼게요. 3번 한번 해볼까? 3번에 앞으로 다시 와서요. 3번. 자, 극한의 값인데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A의 모든 실수 A라는 건 네가 여기다가 뭘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0, 1, 2, 3, 4 다 넣어도 돼. 그때 얘가 극한의 값이 존재한대. 그러면은 A가 지금 극한의 값이 존재하는 상황이 일단 얘는 연속이잖아. 근데 얘가 지금 상태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자, 근데 분모를 fx로 묶을 수가 있죠. fx로 묶어서 fx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k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분모가. 그리고 이 fx에 대한 이제 내용을 봤더니 fx가 2차 함수잖아.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작지. 그러면 2차 함수는 x축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하는데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거야. 즉 fx는 항상 0보다 어때? 큰 값을 갖는 거지.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큰 값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야. 분모에 있는 내용 중 얘가 양수라고. 무조건. 그럼 이제 얘의 입장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지? 얘가 양수면은 값이 존재하는 게 맞아. 모두 다 양수면. 그러면 첫 번째 이걸 gx라고 해볼게요. gx라는 표현인 fx에서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가 모두 다 양수면은 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두 다 양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볼게. 모두 다 양수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kx 더하기 12 마이너스 2k가 모두 다 양수가 되게끔 해주면 된다고.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뭘로 넘어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죠. 안 만나니까. x축 아래로 볼록 6-k의 제곱 마이너스 4에 12-2k가 0보다 작다. 요 안에서의 k 범위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것도 6-k 아니야? 6-k 제곱 마이너스 8에 6-k 6-k를 묶으면은 6-k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k랑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6 k 플러스 2 범위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정수 7개 이렇게 찾으면 틀리죠. 왜? 지금 상황을 하나만 본 거야, 우리가. 얘가 0보다 클 때 무조건 얘는 값이 존재하는 건 맞아. 그런데 얘가 뭐가 되어도 0이 되어도 얘가 0이 되니까 0분의 0꼴이니까 부정형으로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것까지 괜찮다. 0이 되는 것까지 괜찮다. 중근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중근이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고 얘가 0이 되는 값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G0가 뭐가 될 때? G0 값이
0이 되는 순간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F0 마이너스 2K가 0일 때 F0이 얼마죠? 12. 12 빼기 2K가 0일 때 K가 얼마일 때? 6일 때도 된다는 거야. 요 범위랑 요것도 되는 거지. 그래서 몇 번? 4번 되는 거죠. 근데 GX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분모가 0보다 큰 수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면 그거는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 안 되잖아. 왜 음수가 안 되냐고? 음수도 되지. 음수도 되는데 왜 0보다 커야 되냐면은 만약에 그림이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건 뭐가 0보다 큰 거야? g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건 왜 그러냐면 gx가 0보다 작은 순간도 있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여기랑 여기에 해당되는 그 교점에 좌표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한 건 분명하지. 근데 x축하고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x축하고 만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위쪽에 있는 걸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분모가 됐는데 왜? 우리가 어떠한 극한값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하는 거지. 그지? 이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지?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그 말은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 돼, 안 돼? 존재하려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분명히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한 거야. 그럼 2차 포물선을 그릴 때 아래로 볼록하되 0이 되는 순간이 나오지 않게 그림을 그리려면 항상 x축보다 위쪽에만 그려야 되는 거지. 때문에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만 한다. 이 말이 즉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쪽에 있어야 한다. 근데 딱 한순간 0을 넣었을 때의 한순간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0보다 크면은 어차피 분모는 음수가 0이 되는 순간이 없다는 얘기니까 다 존재해. 근데 얘가 만약에 딱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언제? 0일 때. 그러니까 A일 때가 아니고 0일 때여야 돼. 특히. 왜냐하면 분자가 0에서 0이잖아. 그러니까 분모도 0에서 0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0에서 0의 값이 된다는 게 꼭 0에서 0일 때에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지점에서 0이 되면 또 안 돼. 왜냐면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접한다를 보는 게 아니고 0이 되는 순간일 때 K를 찾는 거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숙제 틀린 것들과 이제 나머지 프린트 숙제 나가니까 그거를 좀 풀어 오시면 됩니다.